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개헌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헌법 개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세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 사건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드디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또 성전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으로 수종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뿐만 아니고 십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다윗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를 삼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나라를 삼을 것인가? 바로 법을 바꾸라. 법을 바꾸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개조하려고 하면 법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그가 내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엇을 바꾸었습니까? 예배법을 개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배법을 폐지하고 두 금송아지 예배법으로 개헌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고요. 베델과 단을 예배 장소로 개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산당 예배로 개헌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법을 폐지하고 일반인 제사장 임종으로 개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법을 폐지하고 다른 절기법으로 개헌했습니다. 그 개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고통이 있었고요. 엘리사 때 아람이 침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애를 잡아먹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종 외침에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쿠데타였습니다. 남쪽에는 다윗의 왕조가 갔지만 북쪽에는 계속해서 쿠데타 정권이 계속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만 계속 계성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 빨리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BC 멸망했습니다.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했는데 344년 존속했습니다. 남쪽에 비해서 136년 일찍 망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사실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계속 물질주의, 성공 숭배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면 빨리 망해요. 정체성을 바꾸는 개헌을 하면 나라가 빨리 망합니다. 전란과 기아에 시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말 축복받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기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상 천지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찾다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기도에 의해서 이승만이라는 분이 위대한 제사장날의 비전을 가지고 세운 나라구나.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랑해야 될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비전을 주셨구나. 그 비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경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세상 나라 정치가 아닙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왜 세웠느냐? 자유민주주의여야만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받는다. 한 사람 독재자가 아닙니다. 상권분립입니다. 상권분립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상권분립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상권분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독교의 결과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열매로 주신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근데 사단은 종교의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사회주의, 막수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말합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나는 중간에 서 있다고. 천만의 말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편이에요. 막스주의는 사단 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한미동맹하도록 해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라고요. 시장경제 지키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한미동맹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사장 날 비전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기초 하에서 우리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현재 헌법이에요. 현행 헌법이 바로 이 기초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이번에 헌법 한번 보십시오. 새로 만든다는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개하고 바꿔버립니다.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새로 만든다는 헌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 개헌안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합니다. 자문위 개헌안은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전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문이 개헌이 아니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안 할 거라고. 근데 나중에 민주당이 얼마 전에 자기들 개헌 아니라고 하면서 당론을 모아내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쏘갔다. 그대로구나. 그래서 자문위 개헌안은 앞으로 이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인데 한쪽에는 자유롭고 평등한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유가 아니고 평등의 강조점이 있어요. 평등입니다. 연대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한답니다. 연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산계급이 연대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맥락이 자주 사용됩니다.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전 단계로서 인민민주주의를 염두에 뒀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해설 쓰는 것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헌법 전문을 변결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헌법 개헌안에 보면 5.18과 촛불혁명이 들어간답니다. 5.18 문제가 좀 있죠. 아직까지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촛불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이 무슨 문제이냐? 촛불혁명 세력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주체권이 있다는 의미랍니다. 헌법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헌법을 만들겠다. 너희들 따라오라.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촛불혁명 때 뭐 했느냐? 촛불 시위 때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기억나시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부터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 했다. 예, 자유를 빼려고 했죠.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냥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현행 헌법 4조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예상에는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난리 났죠. 전화통 불통 나고요. 막 반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뺐어요. 뺐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뺐다고 영원히 빠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계속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여러분들이 항의 안 하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자유가 빠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나라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무슨 민주주의도 있고 민주주의 종류가 많은데 왜 하냐고, 좀 넓게 쓰자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자유민주주의 빼면 인민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구성원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유럽식 민주주의 하겠습니까? 유럽식 민주주의 하는 구성원들이 없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누가 구성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프롤레타리아 독재시대가 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시대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를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가기에 부적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대규모 숙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면서 4,500만 자기 국민을 죽였어요. 아시죠? 학살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4,500만. 기독교는 2,700만 죽였습니다. 소련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7천만입니다. 중국이 대약진 운동하고 그다음에 문화혁명 하면서 거의 한 1억 명 이상 죽었습니다. 베트남이 600만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300만 죽었습니다. 북한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다 합하면요 거의 한 800만 정도 절단됐다고 그럽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학살이 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가족들 못 살아남습니다. 다 죽습니다. 김정일이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2천만 죽이겠다. 기억하시죠? 1,000만이 이민 보내겠다. 1,000만과 더불어 살겠다. 근데 1,000만이 뭐냐? 1,000만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북한 사람 내려와서 아파트 다 빼앗고 남한에 있는 기술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북한에 아우지 탄광 같은 거 보내고. 우리가 둔해도 너무 둔하죠.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죠. 근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요? 왜 그런 거 하면요, 우상을 숨기면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우상을 숨기는 특징이에요. 우상을 숨기니까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이 둔해지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모르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공사나 앞단계, 전단계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우상 숭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현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공사가 완성됩니다. 북한과 같은 노예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국군의 사명 중에 국가안전보장이 져야 됩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이요. 근데 이번에 자문위 개헌에서 그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안전보장 이게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내란 사태가 발생해도 국군의 역할이 없습니다. 무장 해제됩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무장 봉기하더라도요, 국군은 진압 못합니다. 무장 봉기 세력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겠답니다. 국회 자문위원회가 이런 것을 만들겠다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안 만드는데, 아니요, 지금 가정에서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위원 정당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당 설립할 때 조직 활동은 자유이며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당 설립, 조직 활동 자유권 보장한답니다. 그렇게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한 상태에서 보면 아주 심각해지는데, 정당 설립 후에 공산혁명을 위한 지하 조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활동을 해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통진당과 같은 당 해산이 불가능하다. 공산체제 전복을 눈앞에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신설된답니다. 현황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신설한답니다. 그러면 사상의 자유가 신설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사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 동성애 합법화 못 막습니다. 이 법 하나 가지고요 못 막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위헌이니까요. 체제 전복자들, 사회 선동자들 방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사상의 자유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거 잘 모릅니다. 자유니까 다 좋죠? 아닙니다. 예, 이거 헌법에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고 했어요.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겠답니다. 왜? 현재 경제민주화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이를 강화하겠답니다. 여기에 보면 한다라고 있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요. 자본주의 개헌안에 보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강제성을 동원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노동자들에게 경영권 넘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키스탄 모든 시설들 다 국유화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동시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경제민주화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문제냐 하면요. 한국에는 지금 주사파들이 정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올것인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두 가지입니다. 공정한 기회, 그다음 불평등 완화입니다. 두 가지에 초점 맞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주의 넘어가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불평등 완화에 초점 맞춥니다. 그러면 대기업 해체입니다. 지금 대기업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사회재산권이 침해됩니다. 계획경제로 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참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정도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드시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실제로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 말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무슨 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좋은 게 아니냐. 이번에 넣겠답니다. 민주당에서 사회적 경제 개헌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개념 자체가 좀 불분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칼자루진 자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넘어가서요. 보면 자본주의 대기업을 비판하고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나누겠다는 사회주의 경제로 해석된다. 제가 인터넷 열심히 찾은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대기업 비판입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가요. 그리고 협동조합 만들겠답니다. 특별히 박모모 시장께서. 그럼 뭐 하느냐?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주의 경제다. 거기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사회적 경제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토지 공개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보면 토지 공개념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그 활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면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무슨 결과가 있느냐? 설마 우리 토지를 빼들어갈까 했는데 이거 알고 나니 얼마 있다 보니까 추모모 씨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구나. 토지 공개의 목적은 결국 국가 소유의 토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구나. 그들의 본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거를 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분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그냥 뺐으니까요. 만약에 토지 공개념이 개헌된다면 첫 번째 토지 보유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 왕창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가면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되면 더불어서 토지는 서서히 국가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국민 기본권 개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겠답니다. 잘 아시죠? 우리 많이 투쟁했습니다. 바꾸지 말라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투쟁해도
기어이 하겠답니다. 사람 다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피켓 만드셨죠? 하지 말라고?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면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핵심이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뭔가를 집어넣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도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60억 인구가 행복 추구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60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이거 어렵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60억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겠죠. 이슬람 통치 지역 발생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집단 어느 지역에 이주할 때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금야금 땅 한 평씩 이슬람 사람들 빼들어갑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런 무선 결과가 생겨진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통신, 감청, 방첩 활동이 불가능하답니다. 왜?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첩 활동 보장해 줘야 됩니다. 김정은조차도 다 보존해 줘야 됩니다. 북한군에 대한 통신 감청 불가능하답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하죠? 전 국민들이 지금 개헌해야 된다고 70%가 지금 동의하고 있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기겁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우쳐 줘야 됩니다. 개헌하면 죽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하겠답니다. 현행에는 없습니다. 자문위에는 정치적 망명권 신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도 정치적 망명권에 대해서 신설하자고 이번에 박수 막 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 거부 불가능입니다. 몰려들면 니네 나라 가라 소리 못합니다. 네. 이슬람 난민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그러면 정치사회적 혼란 갈등입니다. 핀란드가 강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누가 하느냐?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유럽에 지금 심각한 테러 문제 누가 만들죠? 그들이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됩니다. 강간, 폭력, 테러의 온상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 히잡 안 쓰면 뭐라 본다? 여자들 창녀로 본다. 스웨덴은 강간율이 10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여기 보니까 뭐 스웨덴 남성에 비해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23배 높았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명칭을 변경한답니다. 이거 노동자는요 공산주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계급이라 했을 때 불호주와 독재 계급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들 적재하고 적폐청산해야 되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숙청이고 요즘 조금 다른 말로 쓰면 적폐청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적폐청산, 숙청 같은 말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용어를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왜 해필이면 왜 공산주의식 통일합니까? 왜 북한식으로 통일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남한식으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노동자라는 말을 전부 다 근로자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근데 왜 북한식으로 통일합니까? 저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겠답니다.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직접 고용해라. 그 다음에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노동자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하면 파업할 수 있다. 단체 파업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기업 활동이 대축 위축됩니다.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기업들은 대거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경제가 내려앉습니다. 이번에 개헌하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돈 틀어서 회사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안 만듭니다. 회사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삽니까?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하게 합니다. 심심해 파업하는데. 헌법에 보장하겠답니다. 이번에. 자유시장 경제 불가능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계획경제, 사회주의 가기 위한 수순이다. 그들은 그들만 잘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600그릇만 받아 먹으면 돼요. 검사 청구권이 폐지된답니다. 야, 검사의 이제 독점 시대가 지나갔구나. 박수 치자.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행 헌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오느냐? 검사 영장 청구권은요, 이게 우리들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1950년대는 경찰이 영장을 많이 남발했어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 가운데 3명 중 2사람이 잘못된 구속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961년에 형사성수법에 구속 등 강제수사는 검사를 격려하도록 규정을 두고 이듬해인 1962년에 이 조항을 헌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헌법 다 격상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일어났느냐? 영장 기각률이요, 1960년대 10%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영장받아 억울하게 구속되는 기각률이, 억울하게 그 영장 받는 율이 10% 떨어지고 2015년에는 0%입니다. 근데 검사 영장 청구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부로 여러분들을 뭐 하지 못한다? 함부로 구속시키지 못한다고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걸 이번에 없애겠답니다. 만약에 검사 영장 청구권이 폐지되게 되면 타 기관들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인민위원회, 통반장 전부 다 무조건 너도 체포하면 이제 내 주변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체포할 수 있도록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왜 이걸 할까요? 왜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초법적 기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민간 위원들에게 완당 씌워가지고요, 많이 줬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해도 그들이 뭐 하지 못해요? 구속하지 못해요. 왜? 검사 영장 청구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폐지되면 이제 동무, 당신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사상이 이상합니다.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됩니다. 이 법 하나가 그렇게 된다. 동성애 권리가 신설 예상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겠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길게 안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예상.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설교하면 처벌된다. 가정이 파괴된다. 에이즈가 창궐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국가 멸망의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멸망할 때 3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숭배할 때, 두 번째는 성경을 폐지할 때, 세 번째는 동성애가 난무할 때. 이 3가지 죄가 그 나라에 창궐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총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 분권이 핵심입니다. 이번 헌법 개헌의 핵심은 지방 분권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앞에 있는 부분, 이제 3월 때부터 헌법 개헌 나오면 보수단체에서 아주 피 흘리고 싸울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당이 그러면 좋다, 우리 다 양보할게. 제 예상입니다. 우리 다 양보할게. 대신에 하나만 줘. 다 양보했으니까 하나만 줘. 뭐 줄까? 지방분권 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우리도 지방분권을 좋아한다. 구청장도 우리도 좋아한다. 그거 줄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방분권을 막는데 목숨을 다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회의 고려연방제라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이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조세권, 재정권, 그 다음에 사법권, 조직권, 경찰권을 주어서, 이게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가지 권한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줘가지고 지방분권 국가로 만드는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도시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한 30개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도시마다 전부 국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가장 심각한 사실은 고려연방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부터 설명하면 또 반발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이야기하면 나한테 손해만 되면 무조건 반대니까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치조세권이 있어요. 자치조세권이 뭐냐? 이것은 이중과세, 중복과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 법인세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과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25%입니다. 거기다 지방정부 또 걷어가요. 지방기업 살겠습니까? 소득세 냈는데 또 냅니다. 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 걷어야 하면 지방세청 필요하죠? 예, 경제 살아남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과중한 세금 부담을 하겠습니까? 기업 도산 안 하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과세권이 있습니다. 과세권은 세율과 세목을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항목이 늘어나요. 지방정부 마음대로 세금 항목 막 만들어냅니다. 세율도 자기 마음대로요. 그럼 경제력이 없는, 기업이 없는 그런 지방정부는요,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살아남겠습니까? 누구 좋아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청장님들께서 다 좋아하신다면서요. 광역 의장들 다 좋아하신다면서. 아, 좋죠. 왜? 그들은 뭐가 생겨서? 권력이 생기니까. 우리는요, 우리 못 사는데 그들은 좋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박수 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나는데 세금 더 내야 되는데 그것만 그러나요? 경제 불균형은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마다. 그러면 지역마다 심화되면 이동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정동 고향에 떠나가야 됩니다. 왜? 여기 못 사니까. 여기 변사또가 지금 지방자치제 하고 있으니까 살아가겠어요. 변사또가 많은데 되겠습니까? 변사또 없는 데 가야 되잖아요. 정동 고향 다 떠나가야 됩니다. 국제 경쟁력 약화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전 해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 국제 경쟁력만 약하더라. 그래서 다시 중앙 집권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예. 프랑스에는 2018년부터 군제도가 폐지된답니다.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근데 우리는 하겠답니다. 왜? 정말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 잘 살게 해주려고? 의도가 딴 데 있습니다. 그걸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유 속박 문제입니다. 입법권은 국민들의 자유를 속박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 입법권의 핵심이 있습니다. 국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제정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유 없애겠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위의 책 2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자치경찰서가 신설될 것입니다. 그럼 범법자를 처벌하겠죠. 경찰서가 상 주는 곳입니까? 상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상 받아보셨어요? 아니죠. 범법자 처벌하는 곳입니다. 경찰서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한테는 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 국가 살아갑니다. 그 뒤에 예상되는 결과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 다음요. 조직권 남용 시 어떤 결과는 오는지 아십니까? 예. 그 자치 조직권이 있습니다. 조직권이 뭐냐? 스스로 조직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스스로 조직합니다. 그때에 좌파 지방정부 하에서 인민위원회 순서를 가능합니다. 예, 좌파 단체를 부르다가 아예 지방 조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인민위원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파 시민들 예, 탄압하겠죠. 6.25 때 13만 명,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예, 죽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 누가 죽였느냐? 남노당 조직원들이 다 고발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다음 거주 이전 자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변사또가 있는데 변사또 싫다고 다른 데 다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법 딱 만들어냅니다. 땅땅땅땅. 이삿집 센터 다 연결 다 해놨습니다. 아침 이사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사 못 간다. 어젯밤 법 만들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간섭할까요? 못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지방 간의 사무 배분의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를 배정하는데 예를 들어 국방이나 외교 관계나 또는 소방이나 소방은 아니고 또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국세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외된 것은 지방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종교는 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교육은 있는가 보니까 교육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육도 지방의 일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은 국가 공무원이죠.
지방 분권화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공무원 된다고요? 지방 공무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것도요,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듭니다. 거리전도 금지법, 전도지 나누지 못하게 하는 법들 이런 거 만듭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거리전도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전도 하면 구속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후안 카피스트라는 라노시의 척과 스테파니 프롬 부부는 최근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3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시 당국은 프롬 부부가 조건부 사용 허가 없이 거주 지역에서 종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며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당국이 허락받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걸립니다. 이게 지방 분권법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는요. 더 심한 법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부정부패 혼란 문제입니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법 제정 얼마든지 마음껏 법 제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간섭 불가능입니다. 수용 불가능한 법을 억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 뇌물이 얼마나 많이 창궐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돈 안 주면 사업고 못 되납니다. 옛날에 경찰들한테 돈 찔러준 기억 있나요? 저는 찔러준 적 없지만 옛날에 얼마 전까지는 찔러줬습니다. 부정부패 많이 합니다. 안 한다고요. 우리나라 도덕성 수준을 보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쉽게 법제합니다. 염안섭 원장님께서 오늘 글 쓰신 거 올라왔더라고요. 지방분권 막아라. 왜? 지방분권 하면 동성애법이 쉽게 된다 이거죠. 쉽게 됩니다. 지금 동성애법 만들고 그렇게 교계가 노력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만들면 쉽게 막습니다. 데모하러 가면 되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들어가지 못하는 법 만듭니다. 데모 그 지역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 법 만들어놓고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은 실제적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지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산하시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방이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낙태법, 사상의 자유, 민감한 문제 타 지역에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시청에 인공이 달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정권 잡았을 때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입법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만들고 지금 광주시청 그 다음에 강원도시청에 태극기가 내려지고 뭐가 올라간지 아십니까? 한반도기 올라갔습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뭐가 진짜 무슨 기 들고 들어갔습니까? 한반도기 들고 올라갔습니다. 태극기 들면 저들도 인공기 든대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기를 들었더니만 저들은 인공기 더 흔들었어요.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전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분노 느끼시면 안 돼요. 좌파들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태극기 못 들게 하고 지들 인공이 들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우리끼리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좌파들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해야 됩니다. 여기 아들, 딸들 좌파들 많죠. 여긴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느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려야 됩니다. 지금 인공기 허용법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애국가 대신에 임을 향한 행진곡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방정부의 독단을 중앙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연방제, 사회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못 막습니다. 왜? 지방정부 종류에 관한 법 개정 시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법이 삽입이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사회주부 안 된다 하면 지방정부에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국민투표해야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됩니다. 우파정부, 좌파 지방정권 그러면 국민총동원령에 협조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전쟁이요? 안 되죠. 뒤에서 총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질할 수 있습니다. 설마요. 6.25 때 어떻게 했는데요? 쉽게 공산화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입니다.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좌익사상을 가진 자가 지방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평양하고 뭡니까? 연방 체결합니다. 황해도 하고 연방 체결합니다. 거기에 알맞는 법을 만듭니다. 사회주의 국가 만듭니다. 연방 체결합니다. 그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아시죠? 춘추전국시대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합니다. 그럼 약한 나라 집어먹습니다. 세 나라가 합합니다. 또 약한 나라 집어먹습니다. 만약에 두 지역이 합하면 약한 지역을 집어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경상도에서 아무리 우파 잡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쫙 포위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됩니다. 사회주의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연방제 통일이 시작됩니다. 50대 50의 통일이 시작되죠. 북한 주민은 100% 김정은을 지지하고 남한은 50대 50 남한 표는 분산되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뭐가 됩니까? 통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옵니다. 이게 프로레타 독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나 완성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막아야 됩니다. 법 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법 개정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불법을 거절하십시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베델과 단 성소를 인정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베델과 단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로보암의 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이 만든 사회주의 헌법,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법과 우리가 한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불법적으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요소에 대한 거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 시도, 종교의 자유 침해한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거부할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주는 벌은 받으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은 거부하셨지만 빌라도가 주는 벌은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법을 거부해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법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너 죽어 하면 우리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형벌에 대해서 받습니다. 감옥에 10분 넣으면 들어갑니다. 사형선고 내리면 사형선고 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이 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12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12개의 제단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진 제단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다시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물을 제대로 드렸습니다. 거짓 예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예배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예배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대신에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찬송 부르라고 하면 찬송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르느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까? 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정말 즐거워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 찬송 부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찬송 부르가지고 내 감정이 떠올까? 여기에 초점 맞춰 찬송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이 뜨거워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 대신에 인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얼마나 귀약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보호자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여기 온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렸다, 그들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요.
이것부터 회개 안 하고 두들겨 잡으러 가자고요? 바알이 쉽게 잡히겠습니까? 이 제단에 불이 안 떨어지는데 바알이 잡히겠습니까?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바알이 잡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설교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킨 죄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요나단 에드워즈 글을 올립니다.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서 떠나갔는지 한번 비교해보라. 옛날에 정말 청교도 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한번 비교해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올립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메시지와 그때 메시지가 뭐가 다른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 없지 않느냐? 뭐가 다른가 한번 보라 이거죠. 회개하라고요. 우리의 메시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자기에게 예배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감정을 예배합니까? 제가 카톡방이 80개 있어요. 카톡방마다 싸움질입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욕하고 삿대질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른밥 때리면 왼밥 돌려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산상수는 왜 안 지킵니까? 왜 자기 감정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감정이에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정이 무엇입니까?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감정을 못 박지 않고 감정 때문에 감정을 살려주는 설교하고 감정을 살려주는 뭘 하고 아니죠. 그게 우상이죠. 돈만 우상인지 아십니까? 내 감정이 우상입니다. 내 기분이 우상입니다. 기분 따라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분 따라서 안 듣기도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자기 기분이 우상이잖아요. 회개되지 않습니까? 돈 숭배, 성공 숭배. 오늘 교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돌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몇 명 있습니까? 유대인 교육 좋습니다. 근데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아니죠. 내 자녀 노벨상 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노벨상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잘 키워서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되게 만들려고 합니까? 노벨상 받게 만들려고 합니까? 노벨상 우상 버려야 됩니다. 이거 성공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욕 숭배, 오락 숭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십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 응답하십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바알 선지자를 진멸합니까? 이게 되어야 바알 선지자 진멸하죠. 바알 선지자를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내 집안 속에 있는 바알들을 완전히 진멸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세계에 병들게 하고 이 나라가 촛불혁명에 성공하도록 만든 원흉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 나라가 촛불혁명에 성공했습니까? 원흉은 TV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TV입니다. TV에서 그렇게 거짓 날조를 할 때 사람들이 TV 보고 멍청하게 있다가 다 쏙혀 들어간 거예요. 예, 소수의 사람이 껴있었죠. 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TV 보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세계를 흐트리고 거짓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애버려야 되죠. 음란 잡지, 파일, 음란한 노래 치워버려야 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치워놓고 회개만 하려고요? 하나님 받아들이실까요? 사사기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너 바알한테 가서 빌어봐. 아셀한테 가서 빌어봐. 내가 그렇게 많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고 집에 가지고 우상들 다 부수고 와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있는 우상 하나도 없어 다 부쉈습니다. 이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오래전 고민하시다가
주신 선지자가, 주신 사사가 있다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죄악의 무리들 청산 안 하고 와가지고 나불나불 회개만 한다고 하고 집안에 가지고 그대로 다 있는데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속 어려 끊으십시오.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음악이 흐르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진멸입니다. 이 바알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 성품 아닌 것, 성질 부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막스 사상, 주체 사상, 다원주의 사상을 진멸하십시오. 이제 이것을 진멸하고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하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하라고.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셔야 됩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요. 엘리야는 850대 1이었어요.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붙으십시오. 싸우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살아납니다. 이만큼 심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이냐 선택하라.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냐, 사회주의 정치인이냐 선택하도록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 정치 안 한다고요? 아니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 전체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전단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뿌리십시오. 주변에 돌려주십시오. 밴드, 카톡, 페이스북 이제 날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3월달까지 60% 이상이 개헌에 반대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TV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2판 4판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인간관계 나라 망하면 소용없습니다. 미리부터 하십시오. 전략을 짜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네트워크 활용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세 사람씩 모으십시오. 모으셔가지고 전략을 계속해서 짜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숙청하고 아합과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엘리야입니다. 우린 엘리야처럼 열심히 바알만 진멸하면 됩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기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이제는 북한과 더불어서 북한이 통일되면 자유통일되면 복음을 전파로 세상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다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이번 6월 개헌 전까지 열심히 하셔서 개헌을 반드시 막아냅시다.